한국계라고? 저 걔가 뭘 할 수 있지? 그냥 똥개 아니야? 한국을 무시했던 한 여성은 이 일을 계기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돗개 한 마리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경악을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빅토리아입니다. 저는 영국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있는 예쁜 집에서 살았어요. 일요일이면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먹었습니다. 휴일에는 시골로 여행을 가곤 했어요.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개라니 더더욱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가본 적 없고 느껴본 적 없는 곳에 대해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한국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뉴스들과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이 이상하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극단적이고 빨리빨리만 강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아. 한국은 후진국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25살이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차가웠습니다. 부모님이 휴가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끔찍한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 후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걸어다녔어요. 장례식에 검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안아주며 부모님들은 이제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쉴 거야 라든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와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식 후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광고 기획자예요. 매일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의 침묵이 너무 시끄러웠고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터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척 할 수 있었어요. 제 고통에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장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웃음이나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옆방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시 새롭고 날것의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책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집중하지 않은 채 컴퓨터로 동영상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 관한 동영상이었어요. 왜 그걸 클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저 심심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속 개는 금갈색 털과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봤던 다른 개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귀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돗개가 충성심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또 다른 영상도요. 이 개들에 대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잃어버린 사랑과 충성심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제 아파트에서 저는 계속 그 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진돗개는 보통 한 사람과만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조심스럽지만 가족에게는 끔찍하게 충성스럽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게시물을 봤어요. 런던 근처의 구조센터에 집이 필요한 진돗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그 개가 부두의 컨테이너에서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고향에서 끌려와 불법으로 팔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슬프고 두려워 보였지만 그 개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품위와 강인함의 반짝임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구조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돗개 입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개를 돌보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아파트는 작았고 저는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이 개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둘 다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이틀 후, 저는 구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젖은 털과 청소용품 냄새가 났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여성이 저를 케이지 줄을 따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개들이 짖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뒷구석의 케이지 앞에 멈췄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았던 그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서 지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짖거나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영혼을 읽고 있는 것처럼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레이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하시면 바꾸셔도 돼요. 저는 다시 개를 바라봤어요. 아리,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에게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리가 저와 함께 집에 왔어요. 아리와 함께한 첫날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외로운 영혼이었어요. 아리는 조심스럽게 각 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에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코를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와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면 물러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리의 눈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은 경계하면서도 지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리는 현관문 옆에서 잤어요. 제가 부드러운 개 침대를 사서 제 침실 구석에 뒀는데도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대신 딱딱한 바닥에 누워 문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 둘뿐이야. 조용히 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서 너무 크게 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리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음식 그릇을 내려놓자 아리는 제가 물러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빠르게 먹은 후 다시 문 옆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리와 산책하는 것은 공원에서 보던 행복한 개 주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뛰거나 놀지 않았어요. 완벽한 자세로 머리를 높이 들고 경계하며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저건 어떤 종류의 개인가요? 그들이 묻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너무 진지해 보이네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꼬리도 안 흔드나요? 저는 아리가 다른 개들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관심을 구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조용한 품위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까다로운 개를 데려온 거야? 제 친구 메디슨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친근하지도 않잖아. 하지만 아리의 독립심에는 제가 존경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에 의존하거나 사랑에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비슷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저도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리는 자는 자리를 현관문에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발전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낸 후 눈물을 참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비판했어요. 소파에 앉아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정말 울었어요. 제가 안에 담아두었던 모든 고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중에 제 다리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리가 소파 옆에 앉으러 왔던 겁니다. 아리는 저를 쳐다보거나 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조용한 존재로요. 제 눈물이 멈출 때까지 아리는 그대로 있다가 조용히 거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동반자적 행동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아리가 겪었던 일 이후 인간을 불신할 이유가 충분했었는데 아리는 자기 방식으로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제가 직장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아리가 화장실 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아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산책할 때는 더 가까이 다가와 가끔 제 다리에 몸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아리를 도시 외곽의 큰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넓은 공간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리가 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믿을 수 없는 우아함과 속도로 움직였고 크림색 털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리의 눈은 더 밝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자 아리가 침실까지 따라왔습니다. 숨을 참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아리는 몇 주 전에 샀던 게 침대 주위를 돌며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침대는 아니었지만 제 방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작은 발전이었습니다. 잘 자, 아리. 제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장에서 제 동료 제임스가 저의 달라진 점을 알아챘어요. 더 행복해 보여.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저를 따라다녔던 슬픔의 무거운 구름이 어떻게든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리를 돌보는 일이 제 고통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매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리는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서서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뛰거나 짖지는 않았지만 아리의 관심은 환영처럼 느껴졌어요. 아리가 처음으로 제가 자신의 털을 빗게 해준 날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브러쉬를 샀지만 감히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리가 와서 소파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완전 처음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브러쉬를 들었습니다. 아리는 제 손을 지켜봤지만 물러나지 않았어요. 브러쉬가 그녀의 황금빛 털에 닿자 잠시 긴장했다가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아리의 두꺼운 털을 빗어주자 그녀의 눈은 만족스러움에 반쯤 감겼어요. 날 믿어줘서 고마워.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을 때 아리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대신 약간 제 손길에 기댔습니다. 제 마음은 사고 이전처럼 충만해졌어요. 그날 밤, 아리는 게 침대가 아닌 제 침대 발치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이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생명체가 제가 그녀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녀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옛 편견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문화, 한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리가 있었어요. 아리의 피와 뼈 속에 한국의 정신을 담고 저에게 인내, 품위,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 사촌 에밀리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아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여행이었고 저는 아리에게 영국의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설레고 있었어요. 시골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가방을 싸면서 아리에게 말했습니다. 뛰어다닐 공간이 정말 넓거든.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아리는 조수석에 앉아 변화하는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건물들이 푸른 들판과 작은 마을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저 우리 둘만 트인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회색 구름이 몰려왔고 작은 눈송이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 차는 믿을만했고 운전도 자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북쪽으로 더 달릴수록 눈송이는 더 커지고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도로가 하얀 눈 이불 아래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냥 약간의 눈일 뿐이야.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아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눈은 폭설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차를 밀어 조종하기 어려웠어요. 앞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핸들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지나온 마지막 마을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달렸어요. 이제 우리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더니 깊은 눈더미에 갇혀버렸어요. 앞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바퀴는 헛돌기만 했습니다. 밤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전화를 시도했지만 이 외딴 시골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 갇혔고 주변에는 눈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히터를 쓰기 위해 몇 분마다 엔진을 켰지만 연료를 아껴야 했습니다. 미안해, 아리. 속삭였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코트를 더 단단히 감싸고 온기를 위해 아리에게 팔을 둘렀어요. 그녀는 경계하며 귀를 움직여 바깥의 모든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장하더니 가슴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울렸어요. 서리가 낀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형체가 휘몰아치는 눈 속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멧돼지였습니다. 엄청 크고 희미한 빛 속에서 번쩍이는 날카로운 엄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멧돼지는 특히 위협받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멧돼지는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며 눈을 날려보냈습니다. 자기 영역에 우리가 있어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경고도 없이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격으로 차 전체가 흔들렸어요. 멧돼지가 다시 돌진하기 위해 물러서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가 맹렬하게 짖었습니다. 아리에게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숨쉬기 위해 살짝 열어둔 창문 틈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리, 안 돼!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 작은 개가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리는 멧돼지와 우리 차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멧돼지가 그녀보다 몇 배나 컸지만 아리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털을 곤두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경고하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이 작은 생명체의 대담함에 놀라 망설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차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서로를 응시했어요. 그러다가 멧돼지가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아리를 향해서요. 이어진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리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지능으로 움직였어요. 멧돼지 주위를 재빠르게 돌면서 다리를 물었다가 공격받기 전에 재빨리 피했습니다. 아리는 멧돼지를 차에서 멀리 떨어지게 저에게서 멀리 유인하고 있었어요. 아리는 모습은 용감함으로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힘이 강력했어요. 그들이 눈 위에서 싸우는 동안 멧돼지의 엄니가 아리의 뒷다리를 들이받는 것을 봤습니다. 순백의 눈 위에 밝은 붉은 피가 튀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짖으면서 자신의 멧돼지와 차 사이에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황금빛 털은 이제 피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맹렬하고 단호했어요. 대치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작지만 사나운 상대에 혼란스러워진 멧돼지는 물러섰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분노의 콧김을 내뿜더니 돌아서서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아리는 눈 위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크림색 털은 이제 피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숨은 빠르고 얕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밀어 열고 깊은 눈을 헤치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어 올리면서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제 팔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아리야, 왜? 도대체 왜? 그녀를 차로 데려오면서 물었어요. 왜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왜 그랬던 거야? 그녀의 갈색 눈은 말이 필요 없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가족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리와 그녀가 온 문화에 대해 깊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충성심은 단지 개의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피 속에 흐른 가치였고 원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셔츠를 찢어 그녀의 상처 입은 다리를 감쌌습니다. 치료하면서 약속을 속삭였어요. 괜찮아. 빨리 치료해줄게. 널 떠나지 않을게. 아리야, 조금만 참아줘. 마치 제 기도에 응답하듯이 도로에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폭풍 속에 고립된 여행자들을 확인하러 나온 농부가 트럭을 타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그는 재빨리 우리를 따뜻한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당신의 개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여긴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에요. 저 멧돼지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죽인 적도 있어요. 농부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아내가 아리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했어요. 아리가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자는 동안 저는 깨어서 그녀를 지켜보며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전체 문화를 판단했습니다. 제 영국식 방식으로 스스로를 우월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유산을 가진 아리가 이방인인 자신에게 진정한 용기와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농부의 창문밖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리의 고향인 한국으로요. 사랑과 감사로 열린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고향을 볼 것입니다. 제가 아리를 입양했을 때는 제가 그녀를 구출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그녀가 저를 구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멧돼지로부터뿐만 아니라 제 편견과 슬픔의 감옥으로부터에서도 저를 구해냈습니다. 멧돼지 공격 후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와 아리는 한국 서울의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아리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몇 달 동안 저는 우리의 여행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제 용감한 친구의 고향을 보고 아리와 같은 진돗개들의 정신을 형성한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회색빛이고 지루하며 공장과 붐비는 거리로 가득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분홍빛 벚꽃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도시를 부드러운 색채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고대 사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는 활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요. 아리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달라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코를 계속 움직이며 새로운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피 속 깊은 곳의 기억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 조상의 땅이었고 어떻게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아리 품종의 발상지인 진도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긴 버스 여행을 하고 푸른 바다를 건너는 페리를 탔어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푸른 산들이 있는 섬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섬에서 우리는 연세 드신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에 머물렀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리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개를 가리키고 나서 벽에 걸린 비슷한 개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손짓과 제 휴대폰의 번역 앱을 통해 그분이 평생 진돗개를 키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우리에게 전통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너무 이상할까봐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국물, 밥, 그리고 반찬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아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진도섬의 산을 등반했습니다. 길은 소나무 숲을 통과하며 가끔씩 바다 전망이 열렸어요. 길을 따라 있는 표지판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돗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이 수세기 동안 충성심과 용기로 알려진 소중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바다를 헤엄쳐 주인을 찾아간 유명한 진돗개의 기념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길을 앞서 걸어가는 아리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다리에 있던 상처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리는 마치 여기에 속한 것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아리를 지켜보며 저는 제 옛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를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우리는 다른 곳들도 방문했습니다. 지붕이 곡선이고 문이 종이로 된 전통 마을도 가봤어요. 다채로운 음식과 수공예품으로 가득한 분주한 시장도 거닐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애견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아리는 한국 애견인들에게 왕족처럼 대접받았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아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몇몇은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서툰 영어나 번역 앱을 통해 그들은 진돗개가 한국 문화에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주었어요. 외국인이 그들의 국보 중 하나를 입양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후진국의 이상한 외국 땅이 아니라 풍부한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요. 아리에게서 본 가치들이 한국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진돗개에게서 나오는 충성심 품위, 용기는 한국의 문화 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우리가 평화로운 사찰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아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진돗개는 마음속에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군요. 강하고 용감하고 신실하게.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리를 통해 그 정신의 일부가 제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창문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리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존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의 물리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여정도요. 제가 처음 아리를 입양했을 때 저는 슬픔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새로운 경험에 닫혀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장소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아리는 그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했어요. 멧돼지로부터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 주위에 쌓은 좁은 벽으로부터도요. 집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면서 저는 이제 런던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집이겠지만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우리들의 집이 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 전통, 정신을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제 용감한 동반자에게 생명을 준 땅을 내려다봤어요. 아리는 여행용 캐리어 안에 차분히 앉아 갈색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편견을 넘어보는 법을 배운 사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족을 찾은 사람을 보았어요. 제 부모님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그 옆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문화, 새로운 경험,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오는 사랑에 자신을 열 용기를 말이죠. 아리는 단지 제 개가 아니었어요. 아리는 제 선생님, 보호자, 그리고 제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리를 통해 저는 집이란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누가 당신 옆에 함께 있어서 다음에 오는 일을 같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구름이 우리 아래로 닫혀가면서 저는 아리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준 엄청난 선물을 함께 느낄 겁니다. 편견을 넘어 그 아래 놓인 진실을 보는 마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만 저와 우리 아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리라는 한 마리의 진돗개를 통해 저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를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리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